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33강 진료 접수입니다. 이번 차트부터는 여러분이 그 진료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본문을 우리 한번 짧게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무관리가 뭐냐? 원무관리는 병원 사무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원무라고 한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병원 사무 관리를 총체적으로 원무라고 하고 이것은 병원의 경영 활동을 보조하는 일이다. 그리고 원무 업무에는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진료비 청구, 환자 관리,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셨을 때까지의 모든 프로세스 행정이 원무관리 업무에 해당한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원무관리 업무의 범위는 창구와 창구 지원 그리고 행정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창구 업무는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입원 수속, 퇴원 수속, 증명서 발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창구 업무는 고객이 병원을 방문해서 처음 만나고 마지막 만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환자들한테 병원의 이미지를 여기서 결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우수한 고객 응대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되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를 이분들이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창구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입퇴원 환자 관리라든지 건강보험 청구, 그다음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청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창구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선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업무를 잘 해줘야만 내부 고객 간의 만족도가 뛰어나고 그리고 병원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지원부서 업무 역량이 최접점 근무자들의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중요한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이선 접점인 거죠. 내부 접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행정관리 업무가 있겠죠. 병원도 법무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그렇죠. 교육팀들도 있고요. 인사나 행정 전반의 업무를 여기서 관리를 하고 말하자면 병원의 수익성과 관련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행정관리 파트에서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진료 접수를 할 때는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진료 접수는 원무과에서 하게 되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 데스크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 데스크에서 환자를 바로 만나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훨씬 더 익숙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 데스크에서의 친절도가 환자에게 충성도를 높이느냐 아니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진료 접수는 병원 고객 접점의 처음과 끝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업무를 병원 코디네이터가 맡고 있다. 공부했습니다. 자, 진료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면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하고 수납하고 주사나 검사를 받거나 그 다음에 귀가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죠. 일반적인 의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환자 등록을 할 때는 병원 공인인증서죠. 그 다음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 꼭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 유형, 그래서 보험 유형을 입력하고 나서 이 사람이 건보의 수진자 자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공인인증서로 하거나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하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병원들은 99%다 공인인증서로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원 경로는 우리 병원에 그냥 직접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119를 통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입니다. 진료 전에 환자 등록할 때는
자, 이제 최초 내원일을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 입력하고 보험 유형 앞장에서도 했죠. 그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 연락처, 주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차트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기타 다른 정보 필요한 거 있으면 입력하고 환자가 문자를 수신할 건지 거부할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장하면 환자 등록이 맞춰지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등록하고 나서 이 등록한 환자에 대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하는 것은 이제 환자 접수하기를 누르면 이 환자의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자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 거, 이 부분도 접수한 환자의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원무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진료나 병원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명, 약품명, 수술명 등에 대해서 환자들이 물었을 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산재보험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병원에서 내가 앞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병원 홍보나 마케팅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법규에서 특히 병원 홍보에 대한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환자의 접수 후 진료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 거, 알지 않아도 되는 거, 진료 흐름 절차, 진료과 특징, 환자의 학력이나 직업, 검사의 의미, 그 다음에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의 치료 과정, 치료 후의 결과 어떤 거예요? 그렇죠? 환자의 학력 같은 것을 굳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때에 따라 환자의 직업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를 들어 팔이 많이 아픈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목수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빼고는 굳이 직업을 묻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 환자가 뭐 학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지식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시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피부과라고 그러지 않고 성형외과라고 그러지 않고 치과라고 그러지 않고 보통 뭐라 그래요? 뭐 OS, 뭐 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ER은 뭐예요? 치과가 아니라 치과는 덴탈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바르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전자의무기록 활용을 통해서 환자를 등록할 때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거 우리 조금 아까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했죠. 자, 어떤 건가요? 최초 내원일을 입력하고 환자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 보험 유형, 그리고 이것들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조금 아까도 우리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죠. 최초 내원일 입력하고 주민번호 이런 거 입력하고 환자 보험 유형, 그리고 나서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차트 번호는 자동으로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타 정보까지 입력하고 나서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진료 차트, 그냥 진료 차트가 있고 뭐 예약 차트가 있고 그랬겠죠. 자, 진료 차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내원 기록, 우리 병원에 쭉 왔던 내용, 병력, 이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명 반드시 들어가겠죠. 자, 사전에 예약한 날짜, 자, 우리 병원에 이 사람이 언제 예약했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진료 차트에는 이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끔 수기 차트를 병원에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다른 것들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전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진료 일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는 여러분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일시가 꼭 기재되어야 됩니다. 자, 5번 봅니다. 다음 중 원무 업무자의 기본 업무 요건이 아닌 것은, 자, 기본 업무 요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진료나 수술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2번 병명이나 약품명, 수술명에 대한 기본 지식.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이나 정보처리 능력. 보건의료 정책이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 의료관계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우리 조금 아까 했었죠? 금방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답은 그렇죠. 1번이죠.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가지실 필요가 없고 기본 지식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병원 사무는 원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진료비 청구, 환자 관리 등을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료나 수술 절차에 대한 지식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인이잖아요. 그죠? 의료인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진료 프로세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반적인 진료 프로세스. 맨 먼저 뭐 해요? 접수하죠. 그죠? 접수한 다음에 환자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보통 의원에서 병원에서 그쵸? 대기하게 되겠죠. 대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진료하죠. 진료하고 자, 그냥 가느냐, 진료비 계산을 하고 가느냐죠. 자, 어떤 거예요? 4번이죠. 자, 우리 배웠던 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하고, 수납하고, 주사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귀가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어떤 상황의 절차인가? 자, 뇌원이를 입력했어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된다 했죠? 자, 이름, 주민번호, 피보험자 입력했고, 환자 보험 유형 정보 입력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다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환자 차트 번호는 자동으로 뜨는 거고,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환자가 병원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수신할지 거부할지 동의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저장했어요. 어떤 거예요? 진료 후 정산, 진료 전 환자 등록, 환자 정보 수정, 예약 환자 정보, 불만 고객. 자, 어떤 건가요? 어렵지 않죠. 금방 우리 확인했었죠. 그렇죠. 진료 전 환자 등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자, 이 화면에서 우리 봤죠? 환자 등록하고 나면 차트 번호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래서 다 쭉 입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어렵지 않죠. 자, 병원 사무관리 벌써 뭐예요? 원무죠. 병원 경영활동의 보조활동이고,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진료비 청구, 환자 관리. 그 다음에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진료받고 나서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행정 업무다. 자, 뭐였어요? 어렵지 않죠. 병원 원무 업무였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 번 복습했고요. 자, 조금 아까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원무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원무관리 업무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자, 1번 미수금 관리, 입퇴원 환자 관리, 계약 처별, 보험 청구. 자, 원무관리 업무에 해당하겠죠? 자, 2번
창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하는 업무. 이것도 우리가 본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복습할 때 나왔었죠. 진료 지원 업무, 창구를 지원하는 업무도 업무 파트의 업무죠. 그 다음 접수, 수납, 진료비 계산, 입원 수속, 퇴원 수속, 증명서 발급. 자, 원무과에서 하지요. 기획이나 법무, CS 등 인사, 병원 인사, 그러니까 행정, 그 다음에 직원들 인사에 관한 부분. 그래서 병원의 행정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 이것도 업무관리 업무죠. 자, 진료부문 근로자의 진료보조 업무, 이건 보통 PA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업무관리 업무가 아니죠. 그렇죠? 자, 진료부문 근로자는 누구예요? 의사지요. 자, 이것을 보조하는 사람이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영어로 우리가 보통 약자로 불렀을 때 그냥 PA 이렇게 많이 불러요. PA라고 부르는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하지요. 자, 그래서 PA, 즉 간호사는 의사 지시 없이 회진을 돌거나 약물을 처방하면 의료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뭐 약물을 뭐 주사한다든지 뭐 약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5번이었어요. 자, 진료부문 근로자의 진료 보조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간호사가 하게 되는 업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